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시 큰 추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봐야 한다 주장하는 편입니다. 물론 큰 추세라는 개념은 구독자분들마다 정의가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추세에 맞게 현재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크게 보면 주식 자체가 수백 년간 우상향해온 자산이라는 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약간 작은 추세로 1980년도 금리 20%로부터 내려온 금리 인하 추세도 주식시장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영역도 최소 1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향후 10년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추세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사양산업 및 멈춰있는 산업에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리, 세율 등의 매크로 관련 추세는 흐르는 강물 같은 눈에 띄는 추세보다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크로 관련 추세는 예측보다는 움직임 후 대응을 하는 편이고 예측치들도 참고만 하는 편입니다. 그럼 현재로서 제 눈에 가장 눈에 띄는 추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 구조와 해당 인구 구조의 소비 성향입니다. 결국 주가라는 게 기업의 실적이고 기업의 실적은 소비자의 소비에서 옵니다.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알아내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추후에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를 역으로 추산해낼 수 있죠.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인구 구조로는 밀레니얼들을 꼽아보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20대부터 40대까지 넓게 포진해 있는 연령층을 뜻하며 이제 막 월급을 받고 월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쓰는 돈도 많아지기에 현재 밀레니얼들이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밀레니얼들은 예전부터 과거와 다르다, 특이하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으며 어떤 점에서 특이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년도 기준 소비의 60%를 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동력을 실어주는 게 바로 밀레니얼들이죠. 가장 특이한 점은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욕구, 체험하려는 욕구, 여행을 가려는 욕구 등이 엄청나게 강한 세대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다는 점입니다. 40%의 인구가 대학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9%였던 젠X, 25%였던 베이비부머스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죠. 교육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연봉도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지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비싸더라도 진짜 필요한 물건에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밀레니얼 연령층에 대하여 아실만한 특성일 거예요. 근데 나이 때문에 오는 특이한 소비 패턴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밀레니얼들이 특이해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나이를 먹음으로써 늘어나는 소비들이 있거든요. 여타 30대, 40대들처럼 전통적인 소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을 사고 있으며 19년도 기준 40%의 밀레니얼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밀레니얼들은 16%로 부모님 집 지하에 얹혀 산다는 스테레오타입과 반대되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 약간 변했다곤 하나 주택 매수량이 전고점을 뚫는 것을 보아 저는 독립에 대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38%의 밀레니얼들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즉 가족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밀레니얼들에게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MILN이라는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밀레니얼들의 소비를 타겟하고 있는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84개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수는 0.5%입니다. 테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연간 보수가 살짝 높다는 점이 아쉽네요. MILN ETF의 종목 선정 방법 및 비중 관리 방법도 설명드려 볼게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최소 500밀리언 달러 6천억 원이 넘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밀레니얼들의 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할 수 있죠. 비중은 종목당 최대 3%, 최소 0.3%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치를 이용하고 있기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많이 담게 되죠. 저는 ETF 투자를 그리 좋아하진 않고 ETF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를 기반으로 투자 선택지를 추천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모든 종목들을 소개드리긴 어려우니 테마별로 나름 주가 및 실적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소매와 관련된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코스트코가 가장 큰 둘이고 C와 엣지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다들 아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이며 코스트코는 구독료를 기반으로 물건을 원가에 팔고 있는 소매사 업체입니다. 코스트코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둘 다 하고 있긴 한데 예상외로 편입되어 있어서 놀랐죠. C는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여러가지 콘텐츠 사업들도 하고 있으며 엣시는 수공예품 등의 니시 상품들을 위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월마트는 빠졌는데 코스트코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다음 테마는 건강입니다. 밀레니얼들은 건강에 상당히 집착하는 편이며 생활 자체를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운동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실내 자전거를 만드는 펠로톤, 헬스클럽 체인을 운영하는 플래닛 피트니스 클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들은 샐러드를 좋아하는 특이한 세대로 카페이지만 샐러드도 팔고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멕시칸 체인은 치폴레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예견하고 계셨을 운동복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밀레니얼들은 운동복을 일상복과 합친 에스트레저 패션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가복계의 샤넬, 룰루레몬과 전통적인 브랜드 나이키가 있죠. 룰루레몬은 특히나 레깅스를 일상에서 입을 수 있도록 시장의 사이즈를 키운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운동복 브랜드를 벗어났다는 뜻이죠. 특이한 수요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보는 기업들입니다. 가장 먼저 모바일로 주택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질로우, 아파트를 세놓는 리츠인 아발론베이, 싱글 패밀리 주택을 세주는 리츠인 인비테이션 홈스 등에 투자를 하고 있죠. MILN ETF를 분해하며 가장 특이했던 점은 주택 개선, 개조 기업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홈디포와 로우스는 정말 전통적인 기업들로 사실상 월마트급으로 화석인 기업들입니다. 두 기업은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밀레니얼들이 집을 떠나 독립을 하고 보니 자신들만의 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좀 뻔한 테마로 돌아와서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도 거쳐가야겠죠. 게임계의 공룡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콘텐츠계의 공룡 디즈니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드 커팅의 주역인 영화 및 드라마, 스트리밍계의 최강자 넷플릭스, 신흥 게임계의 거물 징가 등도 넣어놨죠. 이 리스트에서 디즈니가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MILN ETF를 설정한 관계자분이 보시기에는 디즈니는 다음 세대에도 콘텐츠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 판단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수 있죠. 밀레니얼들은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1세대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때와 20대들은 다 쓰고 있는 스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스냅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리서치하다가 기분이 좋아졌네요. 더 나아가 연애도 모바일로 하는 세대가 밀레니얼이며 대표적인 데이팅 앱계의 강자 매치그룹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틴더, 힌지 등의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죠. 아마도 한 반년 정도 지나면 얼마 전에 상장한 범블도 이 ETF에 편입이 되지 싶습니다. 다들 아실만한 영역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밀레니얼들의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페이팔의 벤모, 스퀘어의 캐시, 애플의 애플페이, 구글의 구글페이 등의 결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모바일로 대체시키는 기업들이죠. 마지막으로 소유보다는 공유를 원하는 세대가 밀레니얼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에어비앤비, 우버, 리프트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공간 단기 임대에서 벗어나 체험, 경험 서비스까지도 추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정확히 밀레니얼들의 소비 습관을 타겟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소개드린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MILN ETF는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분산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TF에 투자를 하셔도 좋고 ETF가 편입시킨 종목들 중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골라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살짝 나눠보고 마무리 지어보죠. 솔직히 진짜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ETF라는 금융상품 특성상 좋아 보이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진 못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도 분명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기업의 규모 간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전통적인 섹터들도 IT에 크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IT 쪽 비중이 높으실 것 같은데 이런 ETF 또는 종목들을 편입시킴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소개드린 여러 종목들이 밀레니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에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